이낙연 전 대표 신당 가시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따라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민주당 내에. 원칙과 4명, 상식. 그분들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12월 말까지는 계속 있는 것이고 아직도 선긋기를 하고 있어요. 기사 잘 보세요.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차린다 해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현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지금 교수님은 이재명 대표 편인가 봐. 뭔 소리야? 말씀을 그렇게 한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우려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아니 저는 이제 사실관계만 얘기하려고. 네네. 이낙연 전 총리는 신당을 할 겁니다. 뭐 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엄중낙연인데 네. 엄중낙연이라는 사람이 날짜를 지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어. 신당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시 되돌아올 일은 없고 1월 초가 되면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제 민주당의 모 의원하고 네. 점심을 같이 했어요. 예. 그분한테 이제 생생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어떤 상황입니까? 그 9월 달부터 이미 이낙연 전 총리가 그 이런 얘기를 해왔대요. 그래서 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낙연 그 총리하고 함께 정치를 해왔던 이른바 이 네. 계보원들이 모여서 나가시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 그런데 얘기도 들었어. 그건 안 된다. 간다. 어.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칙과 상식 얘기하는데 그분들 중에 두 분은 이미 다른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나머지 두 분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그 네 사람이 올해 안에 뭔가 결론을 낼 거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네 사람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12월 결국 이후에. 예. 그래서 이제 신호탄이 되는 상황이 되면 네. 결국 민주당도 비명계 의원들이 상당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게 여당은 대통령 중심으로 완전히 원보이스. 네. 그다음에 제1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원보이스. 그래서 각각이 다양한 목소리와 비주류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한국 정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충지대가 없어요. 음. 협치가 안 돼요. 그다음에 대화가 안 돼요. 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지점에 본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이제 비대위로 가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변화의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달짜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도 이 상태대로 가는 이유가 아니 뭐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해도 이길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신당을 창당하는 것에서 대체적으로 당내에서는 부정적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만류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 4명 중에 2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갈 수도 있고, 뭐 4명이 다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아침에 김민석 의원은 여기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영찬 의원 전화 왔는데 네. 윤영찬 의원도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그 신당 창당에 대해서 본인도 만류를 했는데 워낙 이제 강경하다. 강경하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김민석 의원한테.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할 수 있겠죠. 뭐 그건 만드는 거 본인 자유이시니까. 근데 그럼 민주당에서 많은 사람이 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첫째는 그리고 지금 보면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계속 흔들었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거나 징계를 한다거나 나가라고 한다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늘 품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그렇게, 왜냐하면 자기들의 불안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진봉 교수는 이분들 확실히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편이 아니, 많네. 뭔 소리야. 이분들은 자기들 불안감이다. 왜냐하면 이제 당내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한테 좀 부정적으로 오는 부분이 있으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좀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런 경우가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생각해요. 해드릴게요. 과거에 그 민주당에서 이제 그 좀 쓴소리를 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네. 있었잖아요. 그 금태섭 전 의원이 그 강서 갑 지역인데 서울에 거기서 경선을 했어요. 당시에 강선우 그 강선우, 지금, 맞아요. 의원, 네, 지금 네. 의원님이신데 네.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경선 결과는 금태섭 의원이 졌어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떨고 있는 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경선한다 하겠죠. 그렇지만 이른바 극렬 지지자 이런 분들이 몰려다니면서 다 심판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선의 형식은 갖추되
결국은 비명계는 공천을 못 받는 이런 구조인데 제가 보기 그래요. 그런데 네. 의원들은요 기본적으로 나는 살 거야. 나는 대표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 그렇게 자기를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천이 완전히 그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가 정리되기 전까지야 움직이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원들이라는 게 자기 배치 한 번 더 다는 게 더 좋다고 생각.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 그거는 그러니까 공천이 되고 나서 본인들이 나가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하시는 그런 신당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를 뭐 말릴 수도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거 자체가 민주당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가장 큰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가 자기가 신당 만드는 그걸 중지하는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사퇴하라는 거야.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예를 들면 불법적으로 대표가 된 것도 아니고 당의 선거를 통해 대표가 됐고 지금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본인이 당원으로 있으면 신당을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처럼 그럼 나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뭐 1월달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는 천하용인이나 아니면 우리 김철근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네. 다 이제 당에서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려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의 현재 상황으로 보면 계속 이제 당내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내에서도 불만이 있는 심지어 고민정 의원도 나와서 네. 신당 창당 얘기하는 것은 불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 지금에 있는 뭐 소위 그 전에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네. 대체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아요. 물론 김정은 시장 말처럼 나중에 공천에 탈락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건 충분히 정치인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그러면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지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행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본인이 뭐 윤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본인이 나중에 대선 가도 도움이 될까는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라는 게 1당과 2당이 완전 적대적 공생관계의 정치고 기본적으로 협치가 안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윤석열 리스크와 이재명 리스크의 대결인데 이런 정치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게 결국은 국가가 이 전망의 위기에 올 수도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네. 이제 어찌 됐건 이제 또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지키려고 하겠죠. 당연히 지키려고 하고 그 논리를 펴겠지만 저는 이런저런 시도나 이런저런 그 움직임들이 있어야 정치가 바뀌고 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총선 앞두고 신당 창당 얘기나 뭐 신당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고